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 기업이 실적이 7배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년 21%가 성장한다. 과연 어떻게 매년 21%가 성장한다는 건지,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6G 바이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장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이런 이슈가 나왔죠.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 드렸을 겁니다. 어떤 이슈입니까? 6G에 대한 선점을 강조한 이재용. 자, 뭐한다? 삼성전자가 오늘 첫 6G 포럼을 개최했다. 그러면서 이제 13일 제1회 삼성전자 삼성 6G 포럼을 개최해서 차세대 통신기술인 6G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 미래 기술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6G 관련되어 있는 이 포럼이 개최가 된 만큼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베팅을 해봐야 되고 어디에 기대를 해봐야 되냐, 6G의 지속적인 성장에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6G에 대한 이 상방신을 좀 노려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6G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6G 관련주는 사실 대부분이 다 5G 관련 수혜주입니다. 5G 관련 기업이 그대로 뭐한다? 6G 관련 모멘텀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당장 뭐 6G 관련된 수혜주 사고 싶어요 한다고 하면은 뭐 5G 관련해서 뭐 KMW라든지 근데 KBMW라든지 이제 HIC라든지 있겠죠?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얘네는 저는 아무리 지금 고점 대비 무너진 자리라 하더라도 저는 이미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 나오는 종목들, 이미 이렇게 날라갔다가 눌린 종목들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종목 말고 오늘은 좀 다른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늘 얘기했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제부터 천천히 이슈가 될 만한 그렇게 크게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라고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G 관련돼서 좀 찾아봤더니 자, 오늘 이 첫 포럼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자, 뭐라고 합니까? 자, 삼성이 본 6G의 미래인데 뭐다? 인간 증강의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6G의 미래는 뭐다? 인간 증강의 시대다. 그래서 삼성전자 첫 6G 포럼 개최했는데 AI 가상현실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6G가 뭐를 이끈다? 인간 증강을 이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6G의 수혜, 6G의 반사이익은 뭐다? 결국 인간 증강으로까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 증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인간 증강이라는 게 뭐 사실 이대로 검색하면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단어가 뭐냐고 하면 똑같은 거죠. 뭡니까? 휴먼 증강이라고요. 이제 휴먼 증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뭡니까? 외부 장비, 신체, 임플란트, 약물 등으로 뭐한다? 신체 인지라든지 감각이라든지 물리적 능력을 높이고 뭐한다? 기능성 또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술이다. 이 휴먼 증강이랑 우리 쉽게 말하면 아이언맨 같은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있는 우리 몸에 딱 붙여가지고 사람의 이 기능을 좀 도와주는 거죠. 보면은 특수 장비와 같은 기계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물리적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아이언맨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제 뭐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물을 이용하여 감각 능력을 증폭하고 이 약물을 이용하여 감각 능력을 증폭한다는 거는 우리 캡틴 아메리카처럼 갑자기 뭐 근육맨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뇌 신호를 해석하여 반응 시간을 축소하거나 반응을 다양화하며 유전자 편집과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생체 기능을 나아지게 하는 등의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겠지만 휴먼 증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흔히 잘 아는 보통 이 뭡니까? 몸에다가 이제 기계, 로봇
로봇 기기를 통해서 아니면 약물을 통해서 뭐한다? 인간의 신체 능력을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의 신체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종류가 뭡니까? 이 인간의 신체 능력이 활성화되는 건 보통 이런 느낌이죠. 뭡니까? 지금은 이 걷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보행보조 로봇이라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랑 의료용 로봇 아니면 우리가 뭐 짐 같은 거 들 때 무거운 짐을 들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휴먼 증강이라는 것은 휴먼 증강의 이 미래 자체가 뭐다? 휴먼 증강의 미래? 방향성 자체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뭐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헬스케어 산업이란 겁니다. 사람의 건강에 조금 더 이제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의 활동에 더 도움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6G의 수혜는 뭐다? 6G의 수혜는 결과적으로 휴먼 뭡니까? 휴먼 증강, 인간 증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 뭐 같은 표현이죠. 이것에 대한 방향성이 결국 뭡니까? 헬스케어로서 나아가면서 웨어러블 시장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6G가 인간 증강을 이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더 빠른 통신과 더 빠른 이 뭡니까? 오간의 이런 통신, 주파수 같은 것들이 뭐한다? 이 통신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 더 빠르게 이 기기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자, 과거에도 뭐라고 해요?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도 12월 5G 플러스 뭐 쭉쭉쭉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뭐 지나고 최근에 나온 게 뭐라고요? 산업용 주파수 등 신융합 주파수 확보 내용의 전략의 핵심으로서 뭐다? 도시 항공교통과 무선 충전 등 디지털 신산업 성장과 6G 등 미래 주파수 확보가 목적이다 했습니다. 목적이다.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과기정통부가 이제 뭡니까? 6G 등 미래 주파수 확보가 목적이다 했는데 그 주파수 확보의 목적도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새로운 주파수 공급 플랜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헬스케어 웨어러블 때문이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물류 자산 추적, 스마트 제조 등의 활용 증가로 대용량 데이터 기반 IoT 구축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6G와 함께 이 6G의 성장과 함께 이 주파수 이런 것들의 필요가 결국 뭐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장을 더 이끈다, 더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뭘 생각할 수 있느냐? 6G의 수혜, 6G의 반사이익은 헬스케어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늘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도 이제 크게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라고 한번 좀 얘기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오늘 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오늘 장에 이것도 나옵니다. 자 윤 정부에서 뭐한다? 1조 펀드 구성해서 바이오 헬스 연구 전담 조직 구축하겠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뭐 25번째, 뭐 25번째 국정과제 포함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이게 여기서 바이오 헬스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국정 25번째 뭐예요? 바이오 헬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이오 헬스와 디지털 헬스케어는 묶어서 가야 된다. 이거는 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바이오 디지털 헬스 제품화 규제 과학 혁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말이 이 디지털이 조금 잘렸는데 결과적으로 까놓고 보면은 이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 자체가 뭐다? 이 1조 원에 달하는 펀드 조성한 것 자체가 디지털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이 펀드가 구성이 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이제 뭐 합니까? 은행에서도 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이 펀드들이 이제 결국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 자금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뭐가 될 수도 있다.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게 왜 지금 이 시장에서 좀 중요하냐면은, 뭐, 사실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합니까? 이 필승 코리아라는 펀드를 처음으로 가입하면서 소재 부품 기업에 힘 보탤 것이라면서 소부장 관련 기업에 대한 펀드에 여러분들 가입해주세요. 저도 가입했습니다. 소부장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장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소부장 관련되어 있던 부품주들, 관련 수혜주로도 큰 상승률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1년 전에 이게 2019년도 말에서 이제 2020년도 초, 그 당시에 이제 핫했던 게 뭐냐? 뉴딜 펀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뉴딜 펀드에 대한 투자 지원, 뉴딜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 뉴딜 펀드 관련 수혜주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관련 수혜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할 수 있냐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1조 펀드 구성해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를 이제 펀드를 만들고 이제 그걸 은행에 지시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었냐고 하면은 잠시만요. 어떤 뉴스가 있었냐고 하면은 여기 있죠? 자, 새 정부 첫 정책에 누가 반대하겠냐? 은행들 부글부글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보면은 뭐 이자, 뭐 대출 보증 뭐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당장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펀드를 출범한다고 하면은 이제 펀드 조성해서 만들자 하면은 은행에서는 뭐 새 정부 첫 정책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1조에 달하는 펀드는 지금 당장이라도 형성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무슨 테마가 볼 수도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테마에 붐이 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한다? 6G 관련 수혜주로서 그 다음에 6G의 성장과 함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으로서 뭐다? 이제 인간 증강 휴먼 증강이 관련 수혜의 바이오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결국에 뭐 웨어러블이죠. 웨어러블. 일단 입어야 되니까 웨어러블. 역시도 지금부터 우리가 큰 시세를 노리면서 주워 담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실제로 인간 증강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뭐라고요? 2026년까지 연간 21% 성장, 매년 21%는 성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인간 증강에 탁 꼭 찍는 게 뭐예요? 웨어러블. 자,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보고서에는 뭐다? 인간 증강 시장의 제품 유형을 웨어러블, 가상현실 장치, 증강 이건 알겠죠? 외골격 지능형 가상 비서, 기능 착용 미천 애플리케이션 지금 구분해 조사 분석을 진행했다는데 여기 들어간 게 웨어러블이 당연하게 뭡니까? 헬스케어 관련되는 웨어러블이겠죠? 인간의 몸에 탁 붙여서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6G 관련 수혜주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통신 부품, 뭐 통신 이런 뭐 주파수 관련되는 사업, 안테나 사업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5G 관련 수혜 기업들이 기본적인 모멘텀은 6G 관련 수혜주로 넘어가죠. 근데 이게 이미 너무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이게 다시 얼마나 시세를 줄지도 모르는 부분에 있고 어느 정도 고점에 있기 때문에 우린 뭐다? 새로운 6G 관련 모멘텀을 찾았을 때는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에 눈을 맞춰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뭐냐고 하면은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봤어요. 실적이 7배 증가했다 했죠. 보면은 뭐예요? 석경 AT라는 종목이에요. 석경 AT라는 종목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13억 원밖에 안 되지만 전년 대비해서 뭐했다? 7배 증가했습니다. 이미 실적 7배 증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주가에 영향은 지금 뭐 안 미치더라고요.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뭐 조용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제가 세는 나중에 이 실적 꾸준하게 앞으로 이제 실적 꾸준하게 더 증가하고 그게 실적의 탄력을 받아준다고 하면은 이거 이대로 바로 우상향에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도 사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더 잃을 자리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석경 AT가 보면은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석경 AT 관계자는 뭐 코로나 이거 무시하고 자 여기 나오는 게 회사는 나노 소재에 대한 산업 현장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규 설비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개발에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석경 AT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자
5G, 6G 초고속 통신 시장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해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자, 6G 뭡니까? CC 시장에 필요한 소재 개발하죠? 얘 뭡니까? 석경 AT는 결국 6G 관련 수혜주로 엮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석경 AT 대표는 뭐래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부분 등 기존 사업에서 안정적인 성장 궤도를 그려나가면서 덴탈 3D 프린터 소재 뭐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얘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기본인 회사인데 6G 관련 수혜주로도 엮일 수 있는 모멘텀조차도 괜찮죠. 정말로 모멘텀조차도 괜찮습니다. 다만 차트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읽고 나온다라는 건 생각도 해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석경 AT라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이 석경 AT 같은 경우 지금 6G 관련 수혜주,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관련 수혜주로서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건 당장 언제 갈까요? 물어보면 나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 다만 내가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다면 늘 뭐라 했습니까? 이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 강태공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이 나오고요. 단기 관심 종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고 가격 전략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일지 확인해 보면 충분히 수익 충분히 다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3% 뛰기, 5% 뛰기, 10% 뛰기 이런 단기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는 종목도 좋고 단기적으로 단타 빠른 스캘핑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해라? 이 어플에 진이강태공을 검색하셔서 이 단기 관심 종목을 확인하시면은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사라지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